네, 안녕하세요. 어, 인터넷을 보고 멀리에서 좀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루이비통 가방 끈이 끊어져 가지고 오셨는데 힘이 없고 가죽이 얇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끊어진 거죠. 끊어졌는데 이제 새로 이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제작을 할 때 이런 단면이랑 다 해놓고 지금 약간 두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힘이 있게요. 그렇게 해드렸고, 오늘 좀 보여드릴 것은 손 바느질을 할 때요. 손 바느질을 할 때, 미싱 같으면은 윗실과 밑실이 있죠. 그래서 색이 다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요. 겉면은 검정색 실이죠. 끈이 검정색이니까 겉면은 검정색 실이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감의 색에 맞춰서 이제 바느질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미싱으로 할 수가 없고 이쪽은 검은색 실로 나왔죠. 이게 뭐냐면 직물에 쓰는 염색약으로 해서 검정으로 염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느질을 할 때 윗실과 밑실 두 가지 색의 실을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물론 실을 따로 준비를 해서 바느질을 해줘도 되는데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뭐냐면 오늘 보여드릴 것은 실에 염색을 한다는 거죠. 이 실에 이 색 실을 겉면을 염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일이 수월하겠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바느질을 할 때, 손잡이 바느질을 할 때 검정색 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안감에 맞는 실을 쓴다는 거죠. 비슷한 색을 찾아서요. 이 실로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겉면을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간이 짧다고 해도 이 끈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실을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길이가 길고 그런 것은 실을 끼울 때 약 한 3번 정도, 5mm 간격으로 3번 정도를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 손님한테 상담을 할 때는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안감 같은 경우는 직물이기 때문에 미싱으로 한 것처럼, 기계로 한 것처럼 반드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맞춰서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바늘을 끼웠고요. 안감 색상의 실로 지금 바느질을 합니다. 바늘 땀 라인을 맞춰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이 조금 힘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이 테두리 라인에 바늘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첫 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땀,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 미싱으로 했을 때 지금 원래 있던 바늘감이 그대로 맞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표가 들라고 보기 좋게 해드리려면은 좀 힘들어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생각처럼 바늘이 쑥쑥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땀 한 땀 맞춰서 정성스럽게 해드리는 거죠. 자, 이 라인을 맞춰서 지금 한 땀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감의 색의 실이 나왔죠. 색상이. 일단은 이 실의 색이 틀린다고 해서 신경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를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바느질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반절 정도를 했습니다. 이 실이 지금 안감에 있는 색 실이고요. 안쪽 역시 이제 이 색실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는 실색, 이 색, 그리고 겉면에 이 같은 색 실이죠. 그리고 한 가닥으로 바느질을 해줘야 일단은 튼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가 이제 바느질을 다 마감을 한 후에 여기처럼 검정색으로 이제 염색을 해볼 거예요. 네, 이제 바느질이 됐습니다. 지금 겉면색 실, 그리고 여기 안쪽 실. 미싱으로 하면은 드르륵 그냥 금방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작업이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원래 있던 선에 맞춰서 비교적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을 끊을 때 좀 길다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유분이 없죠. 예. 그러니까 가죽의 바느질의 실이라는 것은 내가 바느질을 할 구간, 그리고 제품, 그러니까 가죽의 두께를 생각을 해서 실의 길이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전체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 이제 실을 자르게 되죠. 자, 일단은 바느질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품 준비를 하고 이제 이 겉면 쪽 실을 염색을 할 거예요. 그 직물 염색약 그걸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싱으로 해도 되죠. 만약에 안쪽 실이 다르다고 해도 미싱으로 해도 되죠. 반듯하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 선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바느질을 해주는데, 겉면 실과 안쪽 실이 다를 때, 그때는 안쪽이 이렇게 천일 때는 여기다가 염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직물에다가 염색을 할 수는 없고 얼룩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안쪽 실의 색을 맞춰서 겉에서 염색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좀 준비 좀 할게요. 자, 이제 염색을 해볼 겁니다. 안쪽은 안감 실, 그리고 이제 약품이라는 것이 가죽에 쓰는 염색약, 뭐 이렇게 이런 실 같은 직물 이런 데에 쓰는 염색약, 면에 쓰는 염색약, 그리고 이제 뭐 나염 종류,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품은 뭐 수선을 하신다고 해도 약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특별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 없죠.
너무 뭉쳐 있는 데는 풀어주고. 자, 이제 침투가 됐습니다. 안에까지는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티가 안 나죠? 검정색 실 겉면에서 한 것처럼 보이고, 이 안에는 역시 안감 3개 맞춰서 한 걸로 보이고, 어찌 보면 이렇게 하면은 미싱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실 자체를 염색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쪽과 겉에 쪽이 실이 다를 경우에, 그리고 꼭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막 미싱으로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공예 바느질처럼 한 가지 색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간편하고 그러겠지만은,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안쪽하고 겉면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실에 직접 염색을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